(2022년 2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본 한반도의 위기와 통일 방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답니다. 작년 10월에 만든 회의인데 한 번도 주재하지 않다가 4차 때인 오늘 열린 걸 처음 주재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서 우리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바로 그 옆에 있는 몰도바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PNG라 그러죠. 파이프라인으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줄이고 가격을 높이면서 우크라이나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러시아 공급하는 내추럴 가스 가격은 다 올라가죠. 이게 올라가면 덩달아 석유도 올라오고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유명한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위기가 커지면은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식량값이 오르죠. 이런 걸 우려한다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닥쳐오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씨가 해왔던 게 탈핵 정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지 않습니까? 탈핵 정책을 하겠다. 탈핵 정책을 탈피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가 부족할지 모르니 계획해놓은 원전 공사를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 충분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말 웃기는 게요. 무슨 계획 발표하면서 앞으로 원전보다 더 많은 발전을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하겠다는데 이 태양광의 이 지별판을 설치할 땅이나 있나요? 그거 설치하면 여러분 다 그늘에서 사셔야 되는데 풍력 발전기 설치할 땅이나 있나요? 이 땅 계산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수력발전소 그 원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수력발전소가 저수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합니까? 참 이 엉터리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임기가 있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빨리 어떻게 이렇게 좀 무능한 사람은 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이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힘들게 된 사정을 좀 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소련은 누차 말씀드렸던 1921년 소비에트 러시아, 소비에트 벨라루스,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캅차크 공화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각각 공산혁명을 이룩한 네 나라가 모여갖고 공산주의 연합국가를 만들자. 미국이 50개 주가 모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소비에트 유니언, 줄여서 한자로 소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캅차크는 없어졌고 세 나라가 남았고 그 후에 12개 나라가 더 들어와서 15개 나라로 이루어진 소련이 만들어졌는데 이 맨 처음에 만든 세 나라가 해체를 결정하면 소련은 해체가 되는 겁니다. 91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소련을 해체하자 그러니까 러시아도 동의하면서 소련이 무너진 거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는데 그 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근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친서방이고 동쪽은 러시아계가 많이 살면서 언어도 그쪽을 쓰면서 친러시아계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인구가 비슷한지 친서방 대통령이 왔다 갔다 뽑히는데 2013년에 친러시아 대통령이 뽑힙니다. 그때까지 이제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잘 살려면 러시아에 붙는 게 아니라 서방에 붙어야죠. 그래서 EU에 가입하고 좀 더 지나면 나토에도 가입하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EU 가입까지는 몰라도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좀 싫어하죠. 자기네가 고립이 되니까. 근데 이때 친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하려고 했던 걸 철회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2008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러시아가 장난을 칩니다. 우크라이나는 천연 자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북쪽에 러시아에 가까운 쪽에 있던 건데, 그렇다면 원전이라도 많이 지었어야 되는데 돈도 없으니까 그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급해주는 내추럴 가스 PNG에 의존했는데, 러시아가 경제 어려운 우크라이나를 겁주려고 이 파이프라인 잠궈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러시아 대통령이 EU 가입을 포기하고 이게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죠. 그러니까 이게 친서방계 우크라이나를 자극해가지고 유로마이단 사태가 일어납니다. 유로마이단은 유럽에 들어가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 그쪽 말로는. 그래서 친서방계, 친EU계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키면서 아주 내전 수준으로 가죠. 촛불 시위 때나 6월 사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시위의 결과로 이때 그 대통령은 군부대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러시아로 도망가던가, 그리고 헬기 타고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니까 친러시아계인 동쪽의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들이 거꾸로 우크라이나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건 또 러시아가 또 수석이죠. 막 합니다. 그래서 근데 크림반도가 흑해 한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반도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동해하고 서해를 하나의 바다로 보게 되면 한반도가 툭 튀어나온 이런 반도잖아요. 크림반도가 그런 모양입니다. 크림반도에, 여기는 원래 우크라이나 땅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독립시킬 때 요 끝에 있는 세바스톨 항은 조차라 그럴까? 거기는 우리가 계속 해군기지로 쓰자 그래서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이 있으니까 그쪽을 믿고 친러시아계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2014년도에 크림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주민투표를 합니다. 96.77%가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서 러시아에 들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림 공화국으로 독립한 다음 날 3월 18일 러시아 연방에 가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뺏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를 지금까지 가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크림반도 합병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결의안 통과시켰지만 이게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크림반도 북쪽에 돈바스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러시아에 붙겠다는 거죠. 이게 또 심각한 싸움이 돼갖고 그때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건 우크라이나 서쪽에 국경을 맞댄 나라가 벨라루스인데 벨라루스 수도가 민스크입니다. 민스크에서 어떻게 모이는가 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물론 모이고 독일, 프랑스가 참석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바스에서 서로 중화기를 빼내자. 그리고 어쨌든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역이니까 우크라이나가 통제한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은 또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자치를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민스크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랬으면 이제 이게 내전이 종식돼야 되는데 점점 지금까지 커지고 있죠. 아마 뒤에서 러시아가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바스 지역에 갈등이 있고 크림반도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나토에 만약 가입하면 우리는 용서 안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한 100개 대대를 동원해서 훈련을 하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잠궈서 내추럴 가스 공급을 막고 계속 겁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운시키면서 겁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친러시아계가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서 정부를 뒤집고 우리는 친러시아 선언한다 하면서 굴복하면 끝이죠. 네. 좀 더 들어가면 우리는 러시아로 다시 합병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지금 벨라루스는요, 소련수 독립했잖아요. 도로 러시아랑 국가연합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은 자꾸 전쟁만이 국가가 합쳐지는 걸로 보는데 전쟁 비슷한 위기만으로도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게 잘못되면 전쟁으로 가고요. 독일이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1차 대전에 패망한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그 공화국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히틀러가 등장해서 퓨러, 영도자, 독재자가 되면서 이제 확장으로 갑니다. 1938년 9월에 있었던 미넨 협정이 2차 대전 오판을 만든 가장 유명한 조약인데 이게 민스크 협정하고 비슷해요. 그때 체코의 한 지역이 주텐텐란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게르만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 나치당이 생겨갖고 우리는 독일에 붙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체코는 당연히 못한다 그러죠. 그때 이제 확 시끄러우니까는 미넨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히틀러가 참가해서 주텐텐란드를 독일에 넘기는 대신에 주민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원하니까 독일은 체코에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미넨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깨지는 게 2차 대전이죠. 근데 이거를 믿고 잘했다고 왔던 게 영국 총리잖아요. 아주 바보로 꼽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잘못된 건가 하면은 이게 9월 달인데 그 6개월 전인 3월 12일 오스트리아가 바로 이렇게 독일에 먹혔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인들이에요. 독일과 같은 말을 써요. 나치를 이끈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나치가 세니까 나치당이 자꾸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독일은 오스트리아는 우리한테 들어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가 우리 독립을 유지할래 안 할래 독일에 들어갈 수 없잖아 국민 투표를 하기로 한 날 바로 첫날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로 들어갑니다. 오스트리아 군대는 전혀 저항도 못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나치당이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 국민 투표를 하는데 99점 몇 %인가로 독일에 합병되는 걸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한 주로 들어가죠. 이때 반대했던 오스트리아가 완전히 내륙국이라서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도 해군이 있대요. 그 해군, 퇴역한 해군 대령이 여기에 반대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딸이 많았는데 가정교사를 뒀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사하고 그 딸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망명할 때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그 뭐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입니다. 라라라라라라 이런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텐텐란트가 독일한테 먹히는 걸 허용을 해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를 치고 체코를 합병하면서 2차 대전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는 세상을 똑바로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UAE를 침공했습니다. UAE의 수도는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거길 쳤어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UAE 갔을 때 이에멘 반군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왕세자가 문재인 대통령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사우디도 또 미사일 공격을 받아갖고 거기서는 패트리어트 팩3를 발사해서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우디하고 예멘이 중심된 연합군이 예멘의 반군이 점령한 예멘 수도를 공격하는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면서도 문 대통령이 지금 회의하는 거 보게 되면 영 이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여성들도 군대에 가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여성 16세 이상 60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 중에 구잘TV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인 여성이 하는 TV인 것 같던데 거기에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여성이 나와갖고 이 징병 법안 통과에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아기를 가진 사람은 싸울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걸러내는 검사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다 간다. 그래서 자기는 아마 엄마와 같이 1년간 군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뒤늦게 혼란하다가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니까 뭐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고 참 힘들죠. 너무 힘들죠. 우리 한 번 더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제가 동북공정에 대해서 몇 차례 쓰고 또 군을 좀 알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는요. 북한이 우크라이나고 그걸 놓고 서방이 우리고 러시아가 중국입니다. 북한 따먹기 싸움을 한중이 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흔들기 위해서
미국하고 우리 관계는 떼기 힘드니까 한일 관계를 자꾸 흔드는데 거기에 짝짝꿍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인 겁니다. 거기에 386들이 아주 그냥 날뛰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북한에 만약 핵이 없다면 지금 우리 국력이 세계 G7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국정원이 뛰면 북한 내에서 금방 친 대한민국 시위가 일어납니다. 반 김정은 시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집어져서 우리 쪽 정부를 만든 다음에 국민투표를 우리한테 붙겠다 그러면 중국은 그거 용납 못하죠.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쌍궤 병행 쌍중단, 핵실험하지 말고 한미연합군 훈련하지 말고, 쌍궤 병행은 말로 하라 이거잖아요. 결국 뭔가 하면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전협정에 사인했잖아요. 그때 김일성, 팽독회,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셋이 사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걸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즉 통일되지 말라, 분단된 국가로 있어라. 그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이 보기에도 인구는 작지만 겁나는 강국이란 말입니다. 이게 잘 살고 하는데 북한이 핵이라도 있으니까 안 먹히고 버티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용인해 주는 거죠. 근데 북한 핵은 없앤다는 데 대해서는 중국도 동의했거든요. 그걸 토대로 우린 중국한테 협박을 해야 돼요. 야, 핵 안 없애? 네가 안 없으면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거 오케이 해? 그래서 북한이 핵 쏘는 조짐 선제 타격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외교전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하자는 게 이게 정전체제 확장하자는 거거든요. 중국 장단에 놀아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북한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쟤네들이 원하는 거는 문재인이나 386 같은 세력들이 집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또 반대로 미국이 너무 개입하니까 한국이 계속 문재인 세력, 반문재인 세력 왔다 갔다 하면서 약해져서 G7 수준이 아닌 세계 100위권 하위 예멘 수준으로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수준으로 떨어지면 더 좋고, 그럼 미국이 개입을 안 해요. 저것 때문에 왜 피를 흘려요? 중요한 나라라면 모를까? 그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한테 분란을 시키는 건데, 여기 와 있는 주한 중국 유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한다 안 한다 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번 선거에서도 주중 동파들이 참여하는 걸 해야 되냐 말하냐, 그 문제가 계속 우리가 떠드는 게 그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일본이 과거 우리를 먹은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만주에다 만주국을 세워줬잖아요. 만주에 지금 가게 되면은 조선족 자치구가 있고 자치현이 많습니다. 저는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연변에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자치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다 보면 고려인 촌략을 봅니다. 조선인 자치지역은 조선시대 때 넘어간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고요. 고려인 마을은 뭔가 하면 고구려 사람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 고려인 후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1200년대인가 1100년대 원나라한테 지지 않습니까, 고려가? 그리고 원나라랑 하나가 되면서 지금 만주 땅이 원나라 땅이 되면서 거기에 많은 고려인들이 살았습니다. 섞여 살았죠. 나중에 이 친원파하고 친명파가 싸우는 싸움이 이게 위화도 해군이잖아요. 친명파가 이기면서 조선을 세우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친원파를 배제시키거든요. 그 배제된 사람들이 그냥 현지에 눌러 살면서 고려인이 된 겁니다. 그럼 고려인. 그 고려인 중에 후예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줬다, 멋졌다고 하는 이효성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선족 고려인들이 우리가 국력이 강해지면은 우리한테 붙으려고 할 수도 있죠. 중국보다 지금 우리가 몇 배나 잘 사는데. 그리고 중국에 가보면, 만주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에 만족, 자치현, 옛날 만주족. 그 사람들은 자기네 말도 다 잊어먹었어요. 시보족이라고 저 위구르에 가게 되면은 러시아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주군 병사들을 보내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선 시보족으로 불리면서 시보 언어를 쓰는데 그게 지금 만주어입니다. 만주 사람들은 언어를 잊어먹었는데 만주족 사람도 다시 독립할 수 있죠. 바로 일본은 우리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합병한 다음에 이 만주족 사람들을 불러서 만주국을 세웠고, 그 만주국, 자기네가 합병한 조선, 그다음에 자기네 본토인 내지, 대만, 그 다음에 전쟁을 확도한 이런 지역을 묶어서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이 아니 국가가 되면 그게 하나의 미국같이 연방국가, 연합국가가 소련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꿈꾸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국가는 통합과 통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본이 우리를 먹고 만주를 먹고 우리 먹기 전에 대만을 먹고 확장하나 가는 것처럼 우리는 빨리 북한을 먹고 만주에 있는 옛 고구려 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NT 동북공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중국은 자꾸 문화공정화하면서 조선은 한국은 원래 우리의 일부였다라는 식으로 올림픽 때 행사를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중국은 북한 안 뺏기려고 저러는데 지금 북한은 거꾸로 우리를 정복하려고 중국을 얻고 지난 1월 30날 화성 12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검수 사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라토리엄 북한이 폐기한 건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모라토리엄 중단 근처까지 왔다라고 해놓고 다른 소리를 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 정도 되고 우크라이나가 저 정도 위기 경보가 올렸으면 대한민국 통수권자로서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갖고 전투태세 검열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 징집 법안이 통과됐고 UAE에선 사드가 발사되고 사우디에선 패트리어트 팩3가 발사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게 하고 우리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내가 했던 탈핵 선언을 뒤집는 탈핵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야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는 대통령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완전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답답함이고 불안인데 이게 마침 그래도 선거가 다가와서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쭉 보시면서 왜 탈핵이 필요한지 전투 검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북한을 놓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일전을 벌인다는 개념을 가시면 우리가 쿼드에 참석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야 되느냐 왜 미국과 방위 조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답이 나오는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 걸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들 386 그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이죠. 글로 가시겠습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